자, 이제 등차 수열의 합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 지난 시간에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공식 3가지를 정리하는 영상을 보라고 했어. 자, 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라고 했던 내용을 잠깐 보자면 등차 수열을 시작하게 되는 지금 첫 번째 내용이 바로 가우스의 방법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1부터 시작해서 100까지를 더한 값은 얼마일까 했을 때 가우스가 어린 시절에 얘를 한 번에 5050입니다 라고 계산을 하면서 이게 가우스의 방법이라고 해서 1부터 100까지 1, 2, 3, 4 등차 수열이지. 이 등차 수열을 더할 때 맨 첫 번째는 1과 맨 뒤에 있는 100을 더해서 101, 바로 그 앞에 있는 2와 99를 더해서 10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면 101이 몇 개 있냐면 50개 등장을 해서 얘가 5050이라는 값을 한 번에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방법이 바로 가우스의 방법이야. 가우스의 방법이고 이 가우스의 방법과 관련해서 식이 두 개가 등차 수열의 합을 계산하는 식이 두 개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 이런 거지. 자, 등차 수열이 있잖아. 등차 수열은 어떤 수열이냐면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지.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이렇게 생겼을 거고,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d만큼 더한 거고, 세 번째 항은 2d만큼 더한 거고, 요런 식으로, 자, 요런 식으로 있을 거고, 내가 만약에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항에서 어디까지 더할 거냐면 10번째 항까지 더한다고 한다면, 10번째까지 더한다고 한다면 얘는 첫 번째 항 더하기 9d까지를 더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처음 항과 맨 끝 항을 이렇게 더하게 된다면 얘는 A1이 2개 있고 9D가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 그 앞에 있는 지금 두 번째 항과 그 9번째 항을 더하게 된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2A1 더하기 9D가 되겠지. 얘가 A1 더하기 8D가 될 테니까 이렇게. 그래서 일정하게 뭐가 생기는 거야? 2A1 더하기 9D가 생기는 거지. 근데 전체가 몇 개냐면 다 10개잖아. 10개니까 얘가 2A의 1 더하기 9D가 몇 개 생기냐면 10개를 2개씩 묶은 것만큼 생긴다라는 게 바로 이 공식에 대한 핵심 아이디어였어. 그래서 그 공식에 대한 설명 영상을 보면 거기서 이렇게 3가지에 대한 영상을 정리해줬어. 그지? 요 3가지를 잘 정리해놨으면 좋겠어. 우리 교과서에서는 지금 첫 번째 공식과 두 번째 공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공식은 교과서 뒷부분에 나오니까 요것도 같이 메모를 해놓으라고 할 거거든.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은 3가지가 있어. 3가지가 있는데 지금 모양을 보자면 얘는 지금 요 모양 봐봐. A와 L이라고 되어져 있잖아. 요 L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끝항을 말해. 끝항을 말해. 처음 항과 끝항. 맨 처음과 맨 끝에 있는 항에 지금 2로 나눴다면 얘는 등차 중앙을 이용한 공식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1 더하기 100, 2분의 n개 있는 거지. 첫째 항과 끝항을 더한 게 2분의 n개 있는 요 공식인데 요걸 요렇게 갖고 오게 되면 얘가 등차 중앙에 대한 공식이라고 해서 요 공식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끝항에 있는 자리가 뭐냐 하면 첫째 항 더하기 n-1d가 바로 끝항 a의 n번째 항이잖아. 요걸 집어넣게 되면 여기식이 나오는 거지. 얘가 2a에다가 n-1d가 되는 지금 요거 n-1 지금 요거가 빠진 거지. 2a에다 n-1 여기 d가 빠졌네. d가 있어야 되잖아. 여기 d. 공식이 빠졌네. 이제 오타다. 그치? n-1d가 있어야 돼서 요거 지금 요 안에 들어간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a 첫째 항에다가 n번째 항을 말하는 거지. 맨 끝항. 근데 그 n번째 항이 바로 첫째 항에다가 n-1d가 되기 때문에 2a1에다가 n-1d가 되는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서 했었던 요 2a1이 생기게 되는 요게 되겠죠? 이게 두 번째 공식까지 해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2가지 공식을 언급하고 있고 요 세 번째 공식을 교과서에 써놓으라고 할 거야. 자, 등차 수열의 합을 하기 전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을 한번 다시 정리해보자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계산했냐면 n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n-1d로 결정한다는 게 우리 교과서 내용이었고 그다음 내가 하나 더 해줬었지. A의 n은 여기다가 무슨 공차의 n 1차식이라고 했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1차식인데 요런 모양이다. 몇 n 더하기 몇. 근데 얘가 공차고 여기 뒤에 있는 건 더해서 첫 번째 항이 나온다 하면서 얘를 기호를 써서 나타내면 첫 번째 얘가 그러니까 공차의 n이 될 거고 더해서 d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는 a 첫째 항 더하기 첫째 항 빼기 d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네들을 더하게 된다면 여기 얘네들을 더하게 된다면 첫째 항이 나와야 된다라고 해서 요런 공식 2개를 정리해 줬었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계산하는 공식 요 2가지를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요로 다시 넘어와서 지금 얘가 합의 공식이 등장하잖아. 자, 일반항의 공식이 1차식이었다면 합의 공식은 2차식이 돼. 합의 공식은 2차식이 되고요. 몇의 2차식 더하기 어떤 수의 n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 이렇게 등장을 하는 이유에 대한 영상 이거 모르겠으면 지난 시간에 내가 보라고 했던 영상 다시 보셔야 돼요. 그런데 얘는 합을 하게 된다면 d가 어떻게 되냐면 반이 나눠져. 2분의 n이 등장해. 그 영상을 확인하면 왜 2분의 D인 걸 확인할 수 있어. 왜 2분의 D냐면 이 2분의는 어디서 등장하는 거냐면 내가 등차 수열의 합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나누기 2가 들어가잖아. 요 나누기 2 때문에 개수가 2로 나눠진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일반항과 마찬가지로 두 개를 합하게 된다면 마찬가지 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첫 번째 항이 나오게 돼. 왜냐하면 S의 1과 A의 1이 같기 때문이지. 이것도 정말 많이 나오고 중요한 건데 뭐냐면 S의 N이라는 건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어디까지? N항까지를 더한 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S의 3이다. 그러면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세 개를 더하는 거지. S의 2다. 그럼 첫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지. 근데 S의 1이다. 그럼 첫째 항만 더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S의 0과 A1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도 같은 방법으로 두 개를 더하면 첫 번째 항이 나오는 식이 돼서 굳이 써주자면 여기도 마찬가지 A의 1 마이너스 2분의 D라고 써줄 수 있겠지. 그 공식이 바로 요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됐니? 그래서 요 세 번째 공식까지 설명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그 영상으로 공부를 하라고 했고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 그 영상으로 다시 한번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교과서로 돌아가 볼게. 교과서 몇 쪽이냐면 120쪽. 교과서 120쪽에 보면 등차수의 합이라고 해서 이런 공식이 있잖아. 여기다가 간단히 메모를 좀 해놓도록 할게. 자, 첫째 항이 A, 끝항이 L일 때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요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요걸로도 똑같은 식이야. 얘를 내가 n을 바깥으로 꺼내게 된다면 n 곱하기 2분의 a 더하기 l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때 해당하는 그때 해당하는 요 부분이 뭘 얘기하는 거다? 등차 중앙을 얘기하는 거지. 맨 끝과 맨 앞에 있는 것의 가장 등차 중앙을 의미하는 거다. 라고 해서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공식 있었고 마지막 공식 하나 더 적어 놓을게. 자, SN은 뭘 이용해서 한다? 자, SN은 몇 차식이다? SN은 2차식이야. 2차식인데 어떤 거에 2차식 더하기 어떤 거에 이렇게 1차식. 상수항은 없어. 항상 이런 모양이 돼. 그리고 왜 이런 모양이 되는지도 살펴보면 돼. 위에서 n이 있잖아. 여기 n. 지금 이렇게 여기 n이 있기 때문에 상수항은 있을 수가 없어. 얘는 n 곱하기잖아. 모양이 지금 어떤 모양이냐면 얘는 n 곱하기 어떤 거니까 얘가 뭐가 됐던 상수항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치? 자,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을게. 자, 얘는 d가 아니라 2분의 d가 됐지. 요 2 때문에. 맞니? 그 다음에 S의 1과 A의 1이 같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서 또 첫째 항이 나오는 건 똑같아.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할까? A의 1 빼기 2분의 D 이렇게 해놓으면 더해서 첫 장이 나오겠지? 참고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계산할 때는 얘가 D의 N 더하기 얘가 더해서 첫째 항이니까 얘가 첫째 항 빼기 D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됐지? 요거 내용을 좀 거기다가 반드시 메모해 두시고요. 이 세 가지를 공식을 어떻게 이용할지는 문제에 따라 다른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많은 걸 알고 있고 많은 걸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 자, 등차 수열의 공식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면서 등차 수열 공식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 밑에 있는 보기 문제를 보자. 자, 문제에서 첫째 항이 2, 여섯 번째 항이 17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6항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한 거야. 자, 첫째 항부터 6항까지 합에 해당하는 S의 6을 계산할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세 가지 중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지. 첫째 항과 끝항 S6이잖아. 여기가 S6인데 여섯 번째 항을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공식을 쓴 거지. 첫째 항과 끝항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처음에 있는 항이 첫째 항이 2인 거고 맨 끝에 있는 S의 6이라는 건 이렇게 되겠지. 첫째 항과 끝항에 해당하는 게 A의 6인 거지. 걔를 더한 게 2분의 몇 개? 2분의 6 이렇게 되면 되겠지. 요 공식을 쓴 거죠. 지금 여기 있는 공식. 다음 두 번째 보기를 살펴보면 두 번째 보기는 첫째 항과 끝항 대신에 뭐가 주어져 있냐면 공차가 주어져 있는 경우야. 첫째 항과 공차가 주어진 경우에는 두 번째 공식과 세 번째 공식을 쓸 수 있겠지.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두 번째 공식을 쓰고 있는 거지. 첫째 항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공차 자리에다가 3을 집어넣어서 열 번째 항까지를 계산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세 번째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주도록 할게. 자, 이렇게 보시는 거죠. 첫째 항이 마이너스 1, 공차가 3인 여기서 중요한 건 등차 수열이라고 한 거지. 등차 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10항까지를 계산하라 한 거잖아. 근데 우리가 첫째 항과 공차를 알면 S의 n을 계산할 수 있는 거지. S의 n은 무언가의 n 제곱 더하기 무언가의 n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공차가 3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2분의 3이 들어갈 거고, 그치? 그 다음 두 개를 더해서 첫째 항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여기가 2분의 이렇게 돼야겠지? 자,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면 될까?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면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됐니?
자, 이게 바로 SN을 계산한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 하면 첫 장부터의 10항까지 합에 해당하는 S의 뭘? S의 10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N 자리에다가 무엇을? 10을 대입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2분의 3 곱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5 곱하기 10 이렇게 계산을 해서 답을 계산하게 된다면 약분하면 50이 돼서 150이 될 거고 약분하면 여기가 5가 돼서 마이너스 25가 돼서 125라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지. 지금 얘는 공식 3을 이용한 거야. 여기 있는 식은 공식 2를 이용한 거니까. 자, 참고로 요 세 가지 공식을 그때그때 따라서 잘 이용하는 연습을 해놨으면 좋겠어. 자, 문제 8번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한 여기 보기랑 똑같은 거지. 보기랑 똑같이. 지금 첫 번째는 첫째 항과 파랑이 주어져 있는 거잖아. 파랑까지 합을 계산할 거니까 요 첫 번째랑 똑같은 거지. 첫 번째 공식, 끝항을 아는 공식을 쓰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첫째 항이 얼마? 1. 공차가 얼마씩 띄고 있는 거니? 1에서 몇 칸씩? 4칸씩 띄고 있는 거니까 얘는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두 번째 공식을 써도 되고 이렇게 세 번째 공식을 써도 되겠지? 내가 찾는 S의 8을 구하기 위해서 이건 각자 연습하고 풀어서 뒤에서 답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예제 4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 예제 4번은 풀이를 보고 문제 9번을 풀어줄게. 자, 예제 4번.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라고 했잖아. 두 자리 자연수는 어디부터 얘기하는 거니? 그치. 10, 11 얘가 두 자리 자연수지. 여기부터 어디까지? 99까지가 두 자리 자연수지. 그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의 합을 구하래. 자, 3의 배수, 두 자리 자연수에서 3의 배수를 계산해보면 이렇게 찾을 수 있겠지. 12부터. 그래서 지금 3의 배수 수열이 무슨 수열이다? 얘가 지금 등차 수열이란 게 중요한 거지. 3의 배수 수열이 등차 수열이야. 그런데 요 3의 배수를 계산해서 12부터 99까지 뭐 하고 싶냐 하면 더하고 싶은 거지. 됐니? 더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요렇게 갖고 와서 첫 장은 얼마고 첫 장은 10이고 공차는 3인 등차 수열의 합을 계산할 텐데 자, 합을 계산하려면 이 전체에 뭐가 알아야 되냐면 이 전체의 개수를 알아야지. 그 전체의 개수가 바로 n의 값이 되겠지. 됐니? 자, S의 1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하나만 더하라는 거지. S의 1 이거 잘 중요해 이거. 합에서 S의 1이라는 건 맨 처음에 있는 하나만 더하라는 거고 S의 2라는 건 몇 개? A의 1과 A2 여기 있는 지금 요 2라는 건 뭐냐 하면 두 개를 더하라는 거겠지. 두 개를 더하라는 거니까 자, S의 몇인 걸 구하려면 이거의 개수를 찾아야 돼. 그 개수를 이용할 때 개수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일반항이 등장하는 거야. 일반항이. 한번 순차적으로 해볼게. 자, 등차 수열 이렇게 갖고 왔지. 먼저 일반항을 계산하게 된다면 일반항은 첫째 항 더하기 n-1 d 요 공식을 써서 곱하기 3에서 정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등차 수열 일반항 공식에서 요게 아니라면 얘는 자, 몇 칸씩 뛰냐 하면 3칸씩 뛰는 수열이야. 첫째 항이 10이니까 더하기 얼마? 9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도 되겠지. 이거는 일반항 계산한 공식 두 개 다 알아두면 쓰기 좋다고 했어. 그럼 이 일반항을 가지고 내가 99가 몇 번째 항인 줄만 알면 이거의 개수가 나오지 않겠니? 얘가 뭐가 나오는 99가 나오는 그 n값을 계산해 보는 거야. 얘가 99가 나오려면 없어지게 될 거고 3의 n이 90이 나와야 돼서 n값은 30이 나오는 거지. 30. 그러니까 요 99가 몇 번째 항? 30번째 항이라는 거야. 얘를 첫째 항으로 했을 때 12를 첫째 항으로 했을 때 99가 30번째 항이라는 말은 요 전체의 개수가 몇 개다? 30개라는 말이고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다? S의 30을 계산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S의 n도 계산할 수 있겠지. 자, S의 n은 자, 공차가 3이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어떤 거에 n 제곱에 어떤 거에 n 이렇게 됐었지? 그러면 얘가 얼마냐면 공차를 반으로 나눈 2분의 3이 될 거고 두 개를 더해서 이 두 개를 더해서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12가 나와야 돼. 12는 2분의 24기 때문에 여기는 2분의 21이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뭘 계산했냐면 S의 n을 계산했고 문제에서 찾는 게 S의 30이었기 때문에 n자리에 30만 집어넣어주면 되겠지? S의 30은 2분의 3 곱하기 30의 제곱은 900이겠네. 더하기 2분의 21 곱하기 30 해서 계산을 해주게 된다면 1665라는 값을 나올 수가 있겠지. 됐니? 같은 방법으로 지금 문제 9번에 대한 연습을 해볼게. 잠깐 강의를 멈추고 직접 풀어보고 나서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자, 100 이상 2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수야. 나누기 4했는데 나머지가 1인수. 자, 100 이상에서 200까지 숫자는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100, 101, 102 이런 숫자 어디까지? 200까지라는 거잖아. 그 중에 4로 나눴을 때 4로 나눈 나머지가 없지? 나눠 떨어지네. 그럼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거 이해되지 않겠니? 그러면 내가 찾는 수열을 먼저 찾아야 되잖아. 내가 찾는 수열은 101이 될 거고 또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는 거는 105가 될 거고 그 다음 109가 될 거고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어디까지 가는 거야? 더하기 4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인 거지. 첫째 항은 얼마? 첫째 항은 101이고 첫째 항은 101이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로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는 그 수를 모두 다 합하래. 그럼 그 수를 가지고 와서 더하기 할 텐데 어디까지 하는 맨 끝한 계산을 해야겠지? 자, 2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을 나누면 4로 나누면 나머지가 없어지니까 200은 안 될 거고 199는 4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가 나오냐 하면 3이 나오겠지. 3. 나눠보면 되지. 이거는 199에서 4로 나누게 된다면 200에서 하나 모자르기 때문에 이 나머지가 3일 거야. 그러면 198은 나머지가 2일 거고 어디? 맨 끝에 있는 여기는 197이 되겠지. 그럼 나눠보면 되잖아. 197을 4로 나누면 4, 4, 16에다가 얘가 지금 37인데 4고 36이니까. 그래서 요렇게. 그러면 앞에 했던 거랑 똑같이 무엇을 먼저 구해서 일반항을 구해서 얘가 몇 번째 항인지를 찾고 그러면 이 전체의 개수가 나오겠지? 됐니? 그럼 그대로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해보자. 일반항을 계산하려고 했더니 몇 칸씩 뛰냐 하면 4칸씩 뛰는 수열이야. 어디를 출발하냐면 101을 출발해. 그러면 101을 출발하려면 여기가 97이 돼야 될까? 97이랑 4랑 더하면 101이 나오지? 얘를 찾은 게 얼마가 되는 거? 197이 되는 걸 찾아야 돼. 그러면 4n이 97 넘어가니까 4n이 100이 되니까 n이 25가 되겠지. 그럼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첫 번째 항이라면 얘는 몇 번째 항? 25번째 항이 돼서 전체 개수는 n25가 될 거고 내가 찾는 건 걔네 모두 합하는 거니까 S에 뭘 찾아야 돼? S에 25를 찾아야 되지? 자, S에 25를 찾기 위해서 S의 n을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공차의 반. 이렇게 되는 거잖아. n제곱 더하기 요거의 n이니까 여기는 공차 4의 반이니까 2가 들어갈 거고 두 개를 더해서 10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99가 들어가겠지? 그러면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죠? S의 25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2 곱하기 25의 제곱 25 곱하기 25 더하기 99 곱하기 25를 해주면 되겠지? 요거를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자, 계산은 생략하도록 할게. 자, 지금 여기 배수의 합을 계산하는 예제 4번과 문제 9번에 대해서 충분히 연습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문제 10번을 보도록 할게. 문제 10번은 내가 지난 시간에 풀라고 예시 문제를 줬던 문제도 있었었어. 얘도 마찬가지. 첫 장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가 20.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은 바로 S의 5가 20이라는 말이지. 그리고 첫 장부터 10항까지 합이 165. 그러면 얘는 S의 뭐가? S의 10이 165라는 거지. 그때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공식을 어떻게 쓰느냐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지금 요 세 가지 공식 중에 우리가 합을 구하기 위한 세 가지 공식 중에 이 교과서 풀이를 보면 두 번째 식을 써서 이 문제를 풀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봅시다. 첫째 항과 공차니까 얘를 그 식에다 적용하게 된다면 S의 5는 2분의 n 2배의 첫째 항 더하기 n-1t n-1t 이렇게 그 값이 20. 그 다음에 S의 10은 2분의 n의 2배의 첫째 항 더하기 9d 얘를 165 해서 요거 연립해서 첫째 항과 공차를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첫 번째 풀이야. 얘는 무엇을 사용한 거냐면 공식 두 번째 걸 사용한 풀이. 자, 공식 세 번째 걸 사용해도 마찬가지지. 자, 만약에 S의 n이라고 한다면 얘가 누군가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등장한다고 했잖아. 그럼 잘 모르니까 얘를 A라고 두고 얘를 B라고 두고 연립방정식 똑같이 세우시면 되겠죠? 요거랑 똑같아. 그러면 이렇게 세울 수 있겠지. S의 5라는 건 S의 5의 제곱이니까 25의 A가 될 거고 얘는 5의 A가 되겠지? 그게 20이라는 식 하나. 그 다음에 S의 10은 N의 제곱이니까 100의 A 더하기 B의 N이니까 10의 B는 165 이렇게 되겠지. 됐니? 약분을 해서 연립하게 되면 여기가 B가 되겠구나. 약분을 해서 연립하게 되면 A값, B값이 나오게 될 거고 그 A값, B값을 통해서 A값은 2분의 D인 거니까 D값이 나올 거고 이거 두 개 더하면 첫 장이 나와야 되니까 첫 장을 계산할 거고 얘는 공식 세 번째 걸 이용하는 거야. 어떤 걸 이용해도 상관없어. 그치? 요 첫 번째 식을 이용해도 되고 두 번째 공식을 이용해도 되고 세 번째 공식을 이용해도 되고 얘는 연립해서 푸는 방법이니까 요 풀이 방법으로 살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교과서 130조. 지난번에 요 세 문제에 대해서 연습용 문제를 줬는데 패들렛에 다른 친구들 풀이를 비교해서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다른 친구는 다르게 풀었다면 다양한 풀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눈으로 봐두는 게 좋을 것 같아. 교과서 130쪽에 6번과 7번 직접 풀어보고 채점까지 해두도록 하세요. 이건 등교한 다음에 풀이 관련해서 중단원 마무리 풀이는 같이 하도록 할게.